이재명 정부 이제 6개월 넘어서 뭐 7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정무비서관이 보시기에 성과 이건 정말 잘했다. 이거는 정말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자신감의 회복. 자신감의 회복. 예.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는 다시 한강의 기적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이 조금씩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대통령께서 워낙 자신감이 강하신 거죠. 워낙 자신감이 강하시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공부하고 구석구석을 알지 않으면 그렇게 생중계로 직접 국민을 만나는 게 맞아요. 불가능하죠. 국무회의 생중계 또 업무 보고도 생중계라고. 네. 그래서 생중계가 갖고 있는 것은 소통이라는 건 있지만 네. 내면으로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떠한 애로와 고충도 네. 들어줄 경청의 자세와 아하. 또 상당 부분은 학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네. 나름대로의 학습을 많이 해온 결과 이런 아하. 것들이 저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예. 이재명 정부 6, 7개월 됐는데요. 저는 자신감의 회복, 자신감의 회복. 이 상당히 대통령실도 청와대도 그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것들이 외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는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좀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없죠. 그런데 특히 지금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외교를 거의 안 아, 했으니까 나갈 때마다 막 네. 쳤죠. 어떤 뭐 일이 있었죠. 예. 네, 일이 있었죠. 일이 있었죠. 그야말로. 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나 경제는 좀 잘할 것 같은데 외교를 잘할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하지 않았느냐 국민들도. 그런데 못 봤으니까 그거는 행정하는 모습이나 없었죠. 정치하는 예. 모습 봤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잘하시고 외교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누굴 예. 만나더라도 당당한 모습 속에서 맞춤형 에티켓도 철저히 지키면서 예. 절대 국제 관례에 벗어나지 않은 그러면서 저런 셀카를 그러니까 한방 웃음 지으면서 시진핑과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등 뒤에 있다. 국민들 믿고 내가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 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전 자신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하는 모습들, 특히 네. 이제 외교 말씀하셨지만 이걸 네. 보면은 뿌듯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뿌듯하고 그렇죠. 우리 국익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네. 들고 너무 좋죠. 사실 이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북방 외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북방 외교를 가장 많이 개척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노태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보수 진보 여야의 진영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 외교라는 것은 수출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뭐 보수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 보수 대통령 중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노태우 대통령이 해냈어요. 보수가 그럼요. 보수 정권에 네, 소련과의 국교 수교, 네. 중국과의 국교 수교, 체코, 헝가리, 그다음 남북 기본 합의서도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체결한 걸 알고 있는데요. 예. 보수지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네,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또 등한시해왔던 북방으로의 진출을 확대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보수 정권들은 이념에 갇혀서 특히 윤석열 때는 이데올로기적인 행보를 하다가 자기들 말로는 가치 외교라고 명명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활발한 한미 동맹, 그다음 한일, 네. 한중 외교를 활발히 하고 대등한 관계로 정상화시키고
회복시켜 놨다는 측면에서는 이후 남은 4년 이상의 임기 중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바탕이 될 거고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외교를 보면서 이제 외교 일정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를 이제 잘하고 있는지 예. 과거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교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자, 뭐 지금 중국 국빈 방문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4,4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진짜 주식 시장을 보면 너무나 이제 예. 뜨거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오늘은 약간 뭐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네.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기류는 지금 그래도 4,400선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기류는 5,000 향해서 5,000도 금방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 시기는 단언할 수 우상향. 없죠. 예. 네. 시기는 단언할 수 없는데 네. 5,000포인트는 간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지금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사실 작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의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상승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잘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올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기를 작년보다 한 40% 정도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법인세도 더 거치는 거죠. 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평가의 척도가 퍼 PBR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한 주당 얼마의 자산 가치를 갖고 그렇죠. 있느냐. 예. 그러니까 동종 업종, 동종 산업, 동종 규모의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지표가 퍼 PBR인데 네. 우리가 아직도 아마 퍼가 1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비교한다 그러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도 지금 한 40~5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S&P에 비해서도 거의 3배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죠. 오른 건 사실이고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기대감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네.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기업의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 네. 근데 그게 언젠지는 저도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예. 이렇게 흐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네.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해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갇혀 그게 있었죠.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정부가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이익에 대해서 네. 종합과세하는 납세율을 그것도 또 조정을 했고 그리고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자사주의 네. 소가.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원천적으로는 아하. 소가하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제도 개선이 그동안의 불투명한 가버넌스, 아하. 또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네. 회사의 유보함으로 인해서 아하. 대주주의 의사결정대로 이 이익이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라는 의심과 이런 불투명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싹 해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의 지금 80~90%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네.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그럼요.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자신감과 확신감을 갖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우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어서 묻히는 그 감안하는 거 보더라도 예. 이걸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김병욱 비서관도 많이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예.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네.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은 들더라고요. 강우식 실장 뭐 초반에 얼굴 표정도 많이 회자가 됐지만은 지금 많이 밝아졌죠. 많이 좀 밝아진 힘들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예. 제가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이 못 분당이지 보실 것 같은데. 않습니까? 예. 제가 분당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면 1시간 반씩 이게 걸려요. 막히죠. 예, 막히죠. 많이 막히죠. 음흠. 그러니까 좀 일찍 출발을 해야만이 네. 예, 한 4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5시나 5시 10분에 이제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이게 눈이 좀 뻑뻑하고 오후 되면 이제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좀 적응되셨겠- 경향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6개월 넘어서 많이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많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대통령 잘 보자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새해 들어서 열심히 이제 그야말로 적토마처럼 열심히 달려주기 바란다는 점 강조를 하겠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그래도 여쭤봐야겠네요. 6.3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언론에서 여러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평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청와대 이제 비서진들, 이제 보좌진들 가운데도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병욱 비서관 이름도 성남시장 출마 예정자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지금 정무비서관입니다. 비서관 그리고 입니다. 하마평은 하마평이죠. 예, 하마평은 하마평이다. 하마평인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성남에 이사 온 지가 한 24년 됐습니다. 분당에서 이제 민주당 활동을 한 24년 네네. 했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시대 정치를 잘 읽는 거죠. 당원이 중심인 정당,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네. 기본소득 등등 어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시대 정신을 잘 읽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는 이제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을 통해서 네. 말만 하는 정치와 행정이 아닌 말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정치인들이 보통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과정 관리에 소위 말해서 일머리가 있는 거죠. 아하. 그게 익숙해 있는 분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직원들과의 이런 회의가 생중계되면 대통령이 너무 말씀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는 그런 정치와 행정을 하자. 그런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더 행정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 상당히 바람직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정치의 하부 개념, 하위 개념으로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 정치인을 계속 하셨으니까. 결과는 행정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성과가 골고루 전 시민들에게 잘 배분이 될 때 네. 그것이 좋은 행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정무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행정의 중요성을 지금 깨닫고 있다. 좀 절실히 느끼고 있다. 뭐 이걸로 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이 청와대 이 비서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또 여야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뭐 출마를 하겠다 아니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 하더라도 도장 이게 결재가 나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 청와대 결정권자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뭐 결재가 나야 나오는 거지. 그렇죠. 나오고 싶다고 해서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내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도장 찍어서 나가지. 결제 안 하면 못 나가. 근데 하여튼 예. 정무비서관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